2.5 스테이트 업데이트 큐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이렇게 결국에는 이리저리 바꿔보다가 제 생각엔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남겼는데요. 큐잉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대기열에 등록한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죄송합니다. 다음 게 시리즈 오브 스테이트 업데이트. 시리즈는 뭔가 묶음인 거죠. 여러 개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즉 스테이트의 업데이트를 하라는 명령이 여러 개가 동시에 뭐 순차적으로 쌓였을 때 그거를 대기열에 등록한다라는 느낌이겠죠. 그러면 그 대기열에 등록을 했다가 대기열에 들어있는 거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꺼내면서 처리를 하겠죠. 네. 그 느낌을 여기서 그 느낌만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거니까 가봅시다. 바로 나오네요. 스테이트 변수를 설정하면 다음 렌더링이 큐에 들어갑니다. 경우에 따라 다음 렌더링을 큐에 넣기 전 값에 대해 여러 작업을 수행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넣기 전에 이렇게 끊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Sometimes you might want to perform multiple operations on the value before queuing. 예, before queuing. 예, 다음 렌더링을 큐에 넣기 전에 그 값을 여러 개의 명령에 대한 여러 개의 작업에 대한 명령을 수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큐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자. 지난 시간에 스냅샷으로서의 스테이트를 봤기 때문에 뭐 그때 요거는 봤었죠. 네. 요거랑 같은 예제죠. 거의 완전 똑같죠. 어떻게 네. 됐었죠? 플러스 3이라고 써져 있지만 스테이트가 1로 0인데 누르니까 누르면 얼마가 나오죠? 1. 1이요. 1이죠.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다 기억나시죠? 왜 네. 1이었죠? 네. set state는 비동기로 작동을 하기 때문이. 비동기로 작동을 하나요? 그 스테이트가 업데이트될 시점에 리액트가 스냅샷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음. 그 네, 렌더링이 맞아요. 한 번에 처리가. 네, 비동기로 처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틀렸어요. 동기적으로 동작은 해요. 근데 바뀐 값은 2번 함수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음 함수, 새로운 함수에 넘어가서 거기서가 업데이트가 쳐지기 때문에 2번 함수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값만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비동기라는 개념이랑은 좀 다르죠. 네. 음, 어쨌든 느낌은 비슷하죠. 스냅샷으로 갖고 있다라는 말이 요거에 대해서 set 넘버를 실행했을 때 그 set 넘버를 실행하는 거는 이 함수가 아니라 리액트 전역에서 가지고 있는 별도의 외부에 갖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별도의 메모리에서 거기서 업데이트를 치는 거고,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이 새로운 넘버가 넘어오는 거는 이제 다음번 렌더링, 이 카운터 함수를 다음번에 호출할 때 그때 외부에 있는 메모리에서 넘겨준 데이터가 그때 들어오는 거니까, 네. 여기서는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냥 단순히.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0이었는데 1 늘려라, 다시 또 0에서 1 늘려라, 다시 또 0에서 1 늘려라 라고 세 번을 명령을 해도 어차피 다 000이니까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네. 그 얘기를 계속 할 것 같고요.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뭐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네. 안전한 경우에만 일괄 처리를 하니까 안심하세요라고 하고 넘어가서, 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각각이 0이 아니라 여기는 요거에 계산된 결과가 넘어오고 1이 넘어오고 요거에 계산된 결과인 2가 넘어오게 해서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3이 업데이트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새로 등장을 하는 게 이 방법 말고 이런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set 넘버 요거 대신에 요거
함수로 안에 넣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은 프리브 스테이트 값이 들어오고요. 여기서는 n이지만 어쨌든 이 인자에는 현재 상태, current state라고 해야겠죠? current state인데 그 상태에서 새로운 변경된 값으로 업데이트를 쳐줍니다. 네, 이 함수로 넘기면 이제 업데이트 Q에는 요 함수들이 쌓이겠죠. 아까는 그 0 플러스 1, 0 플러스 1, 0 플러스 1이 세 번이 쌓일 텐데 이번에는 함수가 쌓이는 거죠. Q에. 네. 네, 그래서 함수가 쌓인 상태니까 이 함수를 차례로 실행을 해보니까 여기서 실행된 값이 다시 이 n으로 들어가고 그 실행된 결과가 다시 여기에 n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번에는 안전하게 계산이 잘 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관건은 지금 요 형태이든 아까 그 형태이든 요 형태이든 이 컴포넌트 카운터라는 컴포넌트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별도의 메모리 공간이 있고 그 메모리 안에서 이 셋 넘버를 호출한 그거를 수집을 해다가 한꺼번에 일괄 처리를 하고 다음번 렌더링 때 이제 그때 반영되어 있는 그 스테이트 값을 얘한테 다시 넘겨준다. 그걸로 다음번 렌더링을 시도한다. 이런 얘기니까 값이 넘으면 값 자체가 Q가 등록이 되는 거고 이제 함수가 넘어오면 함수가 Q에 등록이 되는 거고 그 차이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반영이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생기는 거죠. 네. 넘어가 봅시다. 스테이트를 교체한 후에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어떤가요? 온클릭을 했을 때 넘버 플러스 5를 했어. 그러면 넘버가 현재 0이었을 때 이 상태에서는 5가 될 테고 5. 그러면 네. 5가 넘어와서 5 플러스 1에서 6이 될까요? 네. 네. 그러네요. 이제 잘 보이죠? 이러면 이제 요 하나의 함수 안에 있을 때 세팅을 여러 번 했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이제 함수인지 아닌지만 중요한 거죠, 지금. 볼 수 있는 게. 그죠? 그러면 지금 이번 이 2-5는 거의 다 이해를 하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어떨까요? 0이었어. 넘버가 0이야. 그러면 5인 채로 여기 들어갈 테고 네. 5 플러스 1이니까 6이 될 텐데 네. 다시 42를 하래. 그러면 42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덮어 쓰겠죠? 42로. 네. 쉽죠? 뭐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 다 건너뛰니까 약간 좀 번역하신 분한테 미안한 느낌이 좀 내가 한 건 아니겠지? 업데이트 함수는 렌더링 중에 실행되므로 업데이트 함수는 순수해야 한다. 순수해야 한다는 게 뭐죠? 봤었는데, 그죠? 네. 키핑 컴포넌트 갑자기- 퓨어 여기서 컴포넌트 순수성 유지 뭐였지? 같은 값을 넣었을 때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 하나의 동작만 수행한다. Do your own business 뭐 그런 거 있었죠. 내 네. 일에만 신경 쓴다. 그런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네이밍 컨벤션 가죠. 업데이트 함수 인수의 이름은 해당 스테이트 변수의 첫 글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et enabled라고 했을 때 2를 가지고 했다는 거네요. 그래요? set last name이니까 대문자만 따가지고 ln이라고 지었나 보네. friend count니까 대문자만 따가지고 fc라고 했나 보네. 이게 일반적이군요. 전 처음 봐요. 이렇게 하는 거. 저도요. 네. 저도 처음 처음 봅니다. 저는 주로 이거를 선호해요. 이렇게 음. 프리브를 붙여서 뭔가 바뀌는 느낌이 드는 게 좋아서 사실 뒤에 안 붙이고 프리브만 남기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귀찮아서 이렇게. 근데 이건 뭐 정말 사람마다 알아서 하면 되는 부분이라
이 명령 규칙을 따를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벨 해서 이렇게 벨 해도 되는 거고, 밸류 줄여서 뭐 나는 길게 쓰는 게 싫다. 아무거나 막 쓰면 되죠. 어차피 함수니까. 네, 뭐 그래서 팀에서 어떤 컨벤션을 정하면 그 팀 컨벤션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부분이 사실 이 네이밍을 잘 짓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함수 안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요약으로 가겠습니다. 스테이트를 설정하더라도 기존 렌더링의 변수는 변경되지 않으며 대신 새로운 렌더링을 요청합니다. 이벤트 핸들러 실행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처리합니다. 이를 일괄 처리, 배칭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었나? 너무 건너뛰어가지고 못 봤나? 여기 있구나. 네. 아, 이렇게 친절하게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무시하고 넘어가가지고. 네. 방금 달았습니다. 네, 일괄 처리 배칭을 하면 너무 많은 렌더링이 발생하지 않은 채로 다수의 스테이트 변수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그래서 좋다. 일괄 처리를 하는 것을 배칭이라고 한다. 일부 스테이트를 여러 번 업데이트 하려면 이렇게 업데이터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오, 하나만. 하자, 말자. 음. 리액션을 달 수 없나? 코 푸는 거 말자. 웃는 거 하자. 어? 헐, 하자고요? 네. 보죠? 요청 카운터를 고쳐보세요. 요거 열어놓고. 더 구체적인 질문이나 제거로 시도해 주세요. 네, 이거 뭐지? 걔가 갑자기, AI. AI가 갑자기 활동을 하네요. 요청 카운터를 고쳐보세요. 보류 중 카운터가 의도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요 코드를 한번 보고. 자, 펜딩과 컴플리티드가 있는데, 앱으로 가보면, 어떤 함수인가? 리퀘스트 트래커라고 하는 함수인데, 펜딩, 셋 펜딩, 컴플리티드, 셋 컴플리티드. 둘 다 0이고. 여기서 핸들 클릭을 한번 바이를 하면, 처음에 펜딩 상태로 바꿨다가 3초 지난 뒤에 펜딩은 다시 0으로 돌리고 하나를 빼주고 컴플리티드는 하나를 올리고 싶어. 이렇게 한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자, 한번 펜딩은 현재 상태의 렌더링에서는 영원한 펜딩 0이죠. 한 번 0이니까. 네. 그죠? 네. 0인 상태에서 1을 증가시켰어. 그럼 1이었다가 요건 신경 쓸 거 없고 3초 지난 뒤에 처리를 하든 말든 요 다음 걸 보면 되죠. 다시 0이죠. 네.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컴플리티드는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결과는 마이너스 1, 1이 되겠다. 3초 뒤에. 그런가? 그러네. 그죠? 네. 네, 이 3초를 기다린 거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된 거냐? 요때 한번 이 3초가 지나기 전 상태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렌더링을 했잖아요. 아까 1이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네. 3초 지난 뒤에 이 두 개가 동시에 다시 다음번 렌더링이 두 번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요때 한 번, 요때 또 한 번 리렌더링이 총 두 번 일어난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 마이너스 1인 상태였으니까 0이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1 될 테고 마이너스 일. 아니지
0이 됐다가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여긴 2가 되겠네. 네. 그죠? 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죠? 이거죠 뭐. 이거면 되죠? 이것도 해주자 그냥. 그러면 됐고 다시 하면 됐네. 됐죠? 네. 뭐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거? 여기인가? 네, 쇼 솔루션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나. 네, 핸들 클릭 안에서 펜딩 밸류와 컴플리티드 밸류가 커레스판드 한다. 시간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 그 시점에 대해서 커레스판드 일치한다. 그래서 처음 렌더할 때는 0이었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됐다가 그래서 틀렸다. 뭐야 솔루션인데? 뭐 똑같네요. 똑같이 했네. 네. 네, 그래서 좀 불안하다 싶으면 이런 거 말고 그냥 다 함수형으로 작성해도 돼요, 사실. 얘 살짝 애매한데? 그러면 값을 바로 때려 넣는 방법 대신에 그냥 웬만하면 함수로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오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약간 좋은 꼼수일 수 있습니다. 얘도 가볼까요? 네. 요거. 다 하재. 코 좀 풀어봐요. 코 풀기라서 그런가? 한번 봅시다. 네, Q를 직접 구현해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구현하래. 아, 봅시다. 뭔가 벌써부터 피곤한데? 아예 코드를 다 봐야 돼. get final state라는 게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 그거부터 알아야 잖아. 어이구. 네. 이거는 베이스 스테이트라는 걸 받아서 Q를 직접 구현한 다음에 파이널 스테이트를 하는 거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어디서 호출하냐? 야, 이거 빡세네요. 앱에 테스트 케이스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이 문제를 다시 봐야겠다. 샌드박스 미리 보기를 4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네, 베이스 스테이트를 받고, Q와 업데이트 함수가 추가된 순서대로 섞여 있는 배열이다. 표에 표기된 표 요거대로 값이 나오면 된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거를 요렇게 넘기면 요 값이 나오게 또 요렇게 넘기면 요 값이 나오게 그런 함수를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 말인즉 베이스 스테이트와 Q를 요렇게 넘겨주고 있고 만들면 되겠네. 처음에 베이스 스테이트 상태 여기서 뭘 해라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쓰면 되나? 뭐가 틀렸나? 콜론. 여기가 안 되네.
아, 여기가 파이널 스테이트가 들어가야겠네. 됐네? 음. 잠깐만, 좀 보기 좋게 해놓고 설명을 볼게요. 이게 지금 뭡니까? 여기에는 초기 값이 들어왔죠? 그리고 네. 여기에는 배열이 들어올 거예요. 뭐뭐뭐 블라블라 이렇게 들어올 건데, 그럼 이 배열이 들어온 상태에서 최초에는 이 파이널 스테이트는 계속 업데이트를 시킬 거예요. 최종 값이라고 생각했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초기 값을 최종 값에 넣어놓고 이제 큐에 들어온 명령들을 하나씩 처음부터 하나씩 꺼내서 수행을 하면서 계속 파이널 스테이트에 업데이트를 쳐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Q는 함수가 올 수도 있고 그냥 값이 다이렉트로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업데이트 함수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냥 값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값이 네. 올 때는 파이널 스테이트에 값으로 그냥 그대로 때려 넣어주고, 값이 아니라 이런 함수가 왔을 때는 기존 값,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값은 요거죠. 파이널 스테이트를 계속 업데이트 해줄 거니까 그 값을 넘겨줌으로써 함수를 호출하면 그 결과가 다시 파이널 스테이트에 담기면 되죠. 여기. 네, 그렇게 Q를 다 꺼내서 다 처리를 하고 나면 마지막 최종 결과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뭐 문제없이 잘 됐습니다. 그냥 실제 동작하는 큐를 구현을 한 거네요, 저희가. 그렇죠. 네.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었네요. 예시가. 좋은 예제 문제였네요. 어디지? 넥스트 챌린지. 솔루션 볼까요? 여기서도 네, 지금 저는 3학년 산자로 했지만 똑같죠? 타임오브를 펑션이면 함수의 파이널 스테이트 넘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파이널 스테이트에 업데이트를 넣어줬죠? 똑같죠? 3학년 산자냐는 if문이냐 그 차이고. 네, 이그젝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액트가 실제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을 정확히 구현한 거다라고 한 거니까 딱 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죠? 네. 갑니다. 이 문제 좋았다.